남성의 사타구니라는 부위 자체가요, 밀폐되고 통풍도 잘 되지 않고 또 신체 구조상 이제 살이 맞닿으면서 땀이 발생하기도 하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곰팡이를 비롯한 세균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이제 땀도 많이 발생하고 장마로 인한 높은 습도로 인해서 사타구니에 곰팡이는 더욱더 자라기 쉽게 되고 그래서 가려움이 여름철에 더욱더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을 우리가 이제 사타구니 완선, 사백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낭습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환자분들은요, 허벅지와 사타구니 주변이 이제 붉게 부어오르면서 시도 때도 없이 가렵게 되고요. 자주 긁다 보니까 피부가 색소가 침착이 되니 이제 거뭇거뭇한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가려운 부위가 그리고 이제 사타구니 부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항문 주변이라든가 회음부까지도 이제 가려움이 나타나고 색깔이 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 부위에서 진물 자체가 나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좀 사회생활하는데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고 일단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워낙 가렵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습진 연고를 이 사타구니 주변에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진 연고를 바르게 되면 오히려 이 사타구니 주변에 생긴 그 곰팡이가 더욱더 성장을 해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파우더 같은 것을 이제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긁으면서 상처 난 부위가 이제 바지 같은 곳에 쓸리다 보면 또 이제 더 통증까지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르는 이런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걸 이제 또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게 되면 또 이 파우더로 인해서 이 안쪽에서 이제 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또 다른 피부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습진 연고, 파우더와 같은 이제 치료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방문하신다거나 이렇게 어떤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항진균제를 처방을 받으십니다. 항진균제는 뭐 우리 흔히 무좀약입니다. 예, 곰팡이균 자체를 없애주는 아주 강력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을 복용하고 나면 보통 한 달 내로 가려움은 크게 감소합니다. 근데 약을 끊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이제 곰팡이가 자라면서 가려움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항진균제는 가장 대표적인 간 독성을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께서 만약에 평소에 좀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간뿐만 아니라 심장 그리고 신장까지도 기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치료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타구니 완선이 워낙 재발이 잘 되는 병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요, 단순히 곰팡이균을 잡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곰팡이균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그 좋지 않은 환경, 그 환경 자체를 이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생식기가 위치한 이 골반강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야 합니다. 이 사타구니 완선이 특히나 이제 잘 발생하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사무직 종사자분들, 운전기사분들, 아니면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는 뜻이냐면 그만큼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골반강 주변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습해지고 눅눅해지면서 곰팡이균이 잘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타구니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피부 온도가 좀 적절해지고 이를 통해서 림프절을 통한 피부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진다면 가려움은 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질 한약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한약 복약하고 한 달 내외에서 가려움이 크게 감소하고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차 복용이 넘어가게 되면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색소 침착이 됐던 부분들도 일정 부분 색소가 사라지는 다시 새살이 나면서 색깔도 원래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모습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타구니 완선 환자분들 약 비율로 따진다면 한 75에서 80% 정도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이런 체질 한약 복용만으로도 크게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체질 한약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완고하고 고질적인 사타구니 완선 환자분들은 치료 효과에 한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인체의 대들보인 척추의 마장 끝부분 바로 이제 꼬리뼈가 해당되는 이제 미골에 대한 교정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하냐면 이 척추 끝마디 미골에서는 생식기가 위치한 골반 쪽으로의 혈액순환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또 직립보행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세가 틀어지면서 이 미골 부위가 만약에 손상을 받게 되면 바로 이제 미골에서 골반 쪽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골반강 쪽에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이제 미골 교정법을 통해서 이를 교정을 해야 되고요. 이 미골 교정이 되면서 이 부위에 충분한 혈액순환이 된다면 체온이 그만큼 상승이 되고 습한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곰팡이균도 잘 자라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타구니 완선 환자분들의 또 이 공통적인 증상을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발기부전이 있다거나 조루가 있다거나 성욕 감퇴 같이 이런 성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골 교정법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사타구니 완선으로 인한 이런 피부병도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기능 같은 이제 정력도 같이 좋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타구니 완선으로 고생하신다면 한의원에 꼭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앞서 두 원장님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타구니 완선, 낭습증이라 부르는 이 질환은요. 우리가 이제 무좀이다 쉽게 얘기하면 무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손 발톱에 있는 무좀균이 파급되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찰과 그 통풍이 잘 안 되는 부위, 습기가 잘 차는 부위 이런 데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신 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살이 쓸리거나 또 습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체중을 감소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각질입니다. 이 곰팡이균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각질을 먹고 사는데요. 이게 우리가 세균과 아까 이제 앞서 원장님이 설명했지만 이 일반적인 항생제를 쓰지 않고 우리가 무좀약을 이렇게 항진균제를 이렇게 처방을 하잖아요. 두 가지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물들이 죽고 나면은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순환을 하는데 크게 그걸 처치하는 게 세균과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로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균들은 동물의 사체들을 세포나 동물의 사체들을 갉아먹고 없애가지고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특징적인 것은 이 각질층, 우리 피부 각질층은 이 세균에 의해서 기본적인 방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균에 감염된다고 했을 때 피부로 바로 침투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뭐가 상처가 나서 이 상처를 통한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구강이나 이런 점막 으로 이제 세균이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 각질층은 이 세균으로는 잘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피부 각질층은 누가 그거를 없애냐? 우리 식물들이나 이런 그 동물의 이 세포의 바깥에 있는 피부에 있는 각질층은 이 곰팡이균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균은 기본적으로 이 각질층을 먹고 사는 습한 곳에서 잘 활성화되고 또 각질층을 먹고 사는 균이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균을 우리가 그 피부 사상균이라고 합니다. 예. 그 피부 사상균인데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게 죽은 사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 세포 겉에 있는 피부의 각질을 갉아먹는 것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무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제 무좀균이 우리 손발톱,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사타구니 같이 좀 접힌 부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각질층의 제거가 우리 이 완선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그렇지만 이 우리가 보통 건조하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날릴 때까지 놔두면은 오히려 무좀이 좋구나라고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겨울에 건조하게 놔둬서 각질이 날릴 정도가 되면은 오히려 그게 진균이 그 다시 좀 나중에 조금만 습해진 농도가 되면은 그 환경에서 크게 빨리 파급되는 그런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건 좋지만 각질이 날릴 정도는 아니게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로션을 바른다든지 그래서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 마찰력을 통해서 또 이제 각질이 제거되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안 좋습니다. 우리가 마찰이 자주 생기면 보통 우리 아프리카도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혹시 이제 원주민 중에서 발로 많이 다니시는 분 보면은 발이 굉장히 각질이 과각화됐다고 그래요. 두껍고 그래서 일종의 자기 보호 효과 때문에 각질이 굉장히 두꺼워지는데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 각질의 두꺼움을 통해서 그런 먹이가 되기 때문에 진균이 또 서식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마찰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마찰을 줄이기 위해 사타구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인 분은 살을 좀 빼시고 꽉 조이는 이제 옷을 좀 피하시고 그러니까 쓸리는 이제 그런 경우를 좀 피해 주셔야지 각질을 억제를 하고 그런 모든 각질 관리들이 결국은 또 이제 진균을 관리하는데 곰팡이균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그 원장님이 이제 다른 원장님이 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곰팡이균도 우리 몸에서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곰팡이균에 대한 방어 기전. 우리 그 T세포라든지 백혈구 중에 아니면 우리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중구라든지 그런 이제 백혈구 같은 경우는 탐식을 하고 그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혈관과 멀리 떨어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일수록 그런 균이 잘 번식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접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부위가 이제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히고 눌리는 부분은 혈액이 그만큼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줘서 빨갛게 이렇게 순환이 잘 돼도 말쪽까지 가도록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탐식 작용을 통해서 진균을 억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까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이제 그 이 가려움증이나 이런 거는 좀 덜한데 남들보다 건조한 게 심하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들보다 겨울철에 뭐 이제 우리가 그 진균증이 심하지 않는데 완선이 심하지 않는데 더 각질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여름에 와서 그게 재발이 돼서 심하게 재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경우는 그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가지고 그런 걸 미리 예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백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백선이라 하면 피부의 표재성 감염인데요. 피부 쪽에 있는 그 피부의 각질 그리고 피부의 부속기에 감염이 생겨서 발생하는 표재성 감염입니다. 이러한 백선류들은 기본적으로 각질을 용해하는 성분이 있는 그 아이들이 각질과 그다음에 모발 그리고 손톱, 발톱 같은 부위를 영양분으로 삼아 그 병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양분들이 이제 풍부한 이제 백선들이 이제 감염을 일으켜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백선 같은 경우는 원인되는 균보다는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크게 7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단 머리 쪽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머리 백선, 그리고 몸통에 발생하는 몸백선, 그리고 이제 얼굴 쪽에 있는 눈썹과 얼굴의 각질에 발생하는 얼굴 백선, 그리고 손과 발에 발생하는 손발 모좀, 그리고 손톱과 발톱에 발생하는 손발톱 백선 이렇게 크게 7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현재 상담을 하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타구니, 삿이라고 하는 부위에 백선을 이제 곧게 원인이 돼서 이제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삿백선은 이제 완선이라고 하는데요. 원인되는 균 같은 경우는 사타구니 백선은 럽럼균이라고 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것들은 발생하는 원인이 기본적으로 사타구니 자체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처음에는 손이나 발에 있는 무좀이 있는 부위를 긁은 이후에 사타구니를 긁어서 결국 발생하는 이런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발에 있는 무좀을 이제 같이 함께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사타구니 백선은 기본적으로 전체 백선에 있는 환자의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하는 가장 많이 원인이 되는 이제 백선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남성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통풍이 잘 안 되는 부위인 사타구니에 감염이 한번 발생하고 그것들이 치료가 잘 안 돼서 꾸준하게 이어져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보통 몸에 있는 백선과 비슷하게 수포, 구진, 농포들이 발생을 하고요. 해당 부위에는 치료가 되면서 이제 색소 침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설이라고 하는 각질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이 좀 더 훨씬 더 심해지고 겨울이 점점 좋아지는 병태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부위가 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진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온도가 조건이 되고 땀이 차기 때문에 쉽게 발생이 되고요. 겨울은 반대로 건조하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백선이 이제 쉽게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양방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그 사타구니 백선 부위는 이제 KOH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고 확진이 되면 진균약과 함께 연고,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이렇게 복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는 여기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실 무좀약이 매우 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무좀약과 기본이 되는 이제 동일한 항진균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에도 무리가 되고 기본적으로 몸에 매우 독한 약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치료는 아니고요.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는 바르면 일시적으로 가라앉지만 사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떼게 되면 금방 리바운드라고 하는 더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바르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해당 부분이 태선화라고 해서 딱딱해지게 되는 피부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치료는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한방에서는 사타구니에 있는 백선을 완선이라고 해서 이것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크게는 풍, 습, 열, 충이라고 하는 원인에 따라서 이제 해당 부위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이라고 하면 쉽게 해당 부위 병변이 옮겨지고 가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형 이제 완성 같은 경우는 백선피라든지 이제 백질려 같은 약재를 잘 사용하고요. 습이라고 하는 패턴은 진물이 잘 생기고 수포가 잘 많이 생기는 병변입니다. 그래서 이수제라고 하는 한의학적으로 이수제라고 하는 복령이나 이제 저령, 택사 같은 약재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세 번째 원인인 열 타입에 있는 사타구니 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이라든지 이제 화끈거림, 이제 자결감 등을 표현하는 패턴으로서 열을 가라앉히는 이제 용담초라든지 황금, 산치자 같은 약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 패턴인 충이라는 약의 패턴은 말 그대로 병원의 원인균인 벌레 충자를 써서 원인균을 치료한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한방 이제 항진균제인 고삼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방에서 보는 이러한 완선, 사타구니 완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4가지 원인 하나하나 각별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여러 4가지가 조합이 돼서 보통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습열이라는 패턴이 가장 많이 병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초습열, 즉 해당 부위가 아래쪽에 있고 습열을 치료할 수 있는 용담사간탕이라는 처방이 가장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항염, 항균 작용이 있는 처방의 조합인 이제 용담초라든지 고삼이 들어가서 해당 부위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한 뭐 습 패턴이 좀 더 심하다면 이제 산물황금탕이라는 처방도 잘 이용됩니다. 이러한 용담사간탕이나 이제 산물황금탕 처방에 환자분들의 이제 몸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계통적 문진을 통해 그것들의 약재를 가감을 해서 저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한방에서도 외용제로 사용하는 치료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를 씻는 치료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씻을 세자를 써서요. 그래서 해당 부위, 병변 부위에 이제 고삼 가루를 풀어서 해당 부위를 씻어주게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보다 훨씬 더 이제 몸에 이제 부담도 없고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고삼은 한방에 있는 가장 좋은 항진균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 사타구니 부위는 고삼 가루를 써서 씻어내게 되고요. 이것들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사실 회음부라든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성기 주변까지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고삼뿐만 아니라 사상자라는 약재를 또 사용해서 씻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한의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적으로 조절하는 건데요. 우선 남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속옷을 좀 타이트한 걸 많이 입으세요. 근데 이제 타이트한 속옷을 입게 되면 사타구니 부위에 기본적으로 쪼이는 고무줄이 있기 때문에 통풍도 안 되고 해당 부위가 땀이 차게 되면 사실 통풍이 안 돼서 그 완선이 쉽게 번지고 심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타구니 습진이 있는 분들은 트렁크 팬티와 같은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또한 조금 가렵더라도 되도록이면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려우면 긁게 되는데 긁으면 순간적으로 가려움은 사라지지만 긁는 상처에 사실 진균이 더 깊이 침투하게 돼서 치료도 잘 안 되고 번식만 이제 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긁는 거 삼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이제 몸에 염증을 쉽게 일으키고 열을 낼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몸에 이제 염증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튀김류라든지 라면 그리고 이제 닭고기류 같은 것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는 인체에서 분해가 되면 아라키돈산이라는 산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이 아라키돈산은 사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음식들까지 삼가 주시고 이제 한의원 가서 치료 받으시면 쉽게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고